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팔자이 TV의 띠꾸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 제87강으로 사주의 재성이 많으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이 정제와 편제를 가리킵니다. 정제는 보통 뭐 봉급 받는 사람들, 봉급 정도, 그 다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는 그런 돈. 그 편제는 보면 사업 같은 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 돈을 버리고 행재수라든지 뭐 이런 걸 뜻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좀 보면은 호탕한 기질이 좀 있어요. 보면은 호탕한 기질이 있고 또 뭐 좀 구라도 잘 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천간에 뿌리 없는 재성이 많으면 천간에 근데 재성이 이제 밑에 지지의 기반을 뿌리 근이 없고 그런 재성이 만약에 보면은 뭐 3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투기적 욕망이 가다하여 여기저기 사업을 벌이다가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재성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강한 거하고 많은 거하고 왕한 거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한 거는 왕하고 많은 것 두 개 합쳐갖고 이제 강하다 그리고 왕한 거는 보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내가 자기 계절에 태어나거나 앞선 계절에 태어났을 때 그 왕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뿌리 없는 경우에 많은 경우도 있고 개수가 이제 많은 경우 가지고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재성이 강했을 때는 이 재성은 인성을 이렇게 다치게 해요. 인성을 다치게 하다 보니까 인성은 보통 학업이라든지 뭐 학문이라든지 공부하는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재성이 강해갖고 그 인성을 다치게 하면은 또 이때 만약에 간성이 있어갖고 이 재성을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은 재성에서 간성으로 왔다가 간성에서 인성을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간성이 없을 경우에는 중도에 이제 잘 나가다가도 학업이 중단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이 강하면은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좀 호탕하고 뭐 잘 베풀어주고 그리고 뭐 술값도 잘 내고 하다 보니까 친구를 잘 사귀는데 이때 이렇게 동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꼭 나중에 이런 사람하고는 이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이제 이 돈이 있을 때, 돈이 많을 때는 서로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면 같이 뭉치게 되면은 거의 아무 계획성 없이 그렇게 그냥 돈을 막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지면은 전부 다 서로 남 탓을 합니다. 서로 타인 탓으로 남 탓을 그렇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싸우고 서로가 이제 원수가 되어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재다 신학이라 해갖고 이 재성이 많으면은 이 몸이 약하게 됩니다. 이 내가 이제 극하는 그런 이제 재성인데 재성이 많고 인성이라든지 비겁이 없으면은 재다 신학이라고 그래갖고 내 몸이 약한데 이 재물은 눈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눈에 보여도 내 몸이 약해서 그걸 취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재다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사업을 벌려갖고 결국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부도가 나는 명이 이 재다 신학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주의 재성이 강하면은 이제 남자는 호색하여 남자는 당연히 재성이 물론 옛날로 말하면은 이게 완전 뭐 여자도 이 재물을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여자도 사실 사주에서는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호색하여 이제 여자로 망하고 여자는 볼 때는 뭐 재성을 갖다 돈으로 봅니다.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어머니 뭐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보고 이렇게 남자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주도 이제 재다 신학 사주들이 주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재성이 강하면 인성운에 보증 및 뇌물로 폐가 망신하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는데, 요때 만약에 인성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인성이 딱 들어왔을 때는 보면은 이게 이제 재성이보다 인성이 없는 극하는 그런 대상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와, 인성이 와갖고 이렇게 딱 그 대상이 딱 마주치니까, 그때는 이제 인성이 보통 뭐 보증을 산다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증 문서로 이렇게 폐가 만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식상운이 되면은, 식상은 이제 재성이 식상을 빨아들이는데, 식상운에 이 재산이 있는 걸 갖다 재성이 다 빨아갖고 자기가 다 헤쳐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신강사주일 경우에는 뭐 좀 틀립니다. 신약사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래서 식상운에 자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사주의 재성이 강하면은 비겁운이 되어야 재물이 쌓이고 자식운도 살아난다. 재성이 이제 내가 이제 상대방을 극하는 게 재성인데, 내가 힘이 강하게 되면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그 재물과 명예를 내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성이 강하면은 자연적으로 간을 또 생하게 돼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벼슬 같은 거 옛날에는 거의 뭐 돈 주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이 간운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벼슬을 하려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돈만 많으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재물과 명예가 쌓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간성도 자식운도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재성이 많아갖고 이제 정편재가 혼잡하게 되면, 이 음양이 틀리는 건 정재와 편재가 혼잡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주로 돈을 위하여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주를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같이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재성이 강하게 되면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지나쳐. 재성이 강하면 편재가 정제도 아주 강하게 되면 편재 역할을 해요. 똑같이 의미가 편재가 되어버립니다. 정제도 아주 이렇게 몇 개가 아주 강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뭐 시어머니가 여기 편재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간에 사이가 이제 아주 자꾸 이제 며느리를 갖다가 누르려 그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남녀 모두 이렇게 재성이 가다하게 되면은 이제 학업 공부와는 사실 인연이 별로 없고 일찍부터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실 돈을 잘 벌고 뭐 그러지는, 돈을 아주 많이 번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공부 학업하고는 돈하고는 이 상반된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이 진짜 이치상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면 시스템이 이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재산, 부모님이 또 간섭하고 또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 돈을 간수하는 또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그 조금 아마 재성하고 이제 학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하고 이제 사이가 많이 좁혀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뭐 의사 같은 경우 하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본성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그렇게 밝히고 가다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인성에 문제가 생겨서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라든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 돈하고는 이렇게 조금 멀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인성에 대한 본래의 그런 습성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런 이치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돈에 그렇게 욕심을 부릴 까닭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주의 재성이 강하면은, 이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사람을 잘 사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또 주로 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한데 이게 꽤 화난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가끔가다 이렇게 특히 화기 쪽에 이렇게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이게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부드럽다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술 먹었고 이러면은 그냥 그 난장판을 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재성이 많으면 인간관계적으로는 이제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고 주로 마음이 약해서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오행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목재성이 강하면은 일단 포용력이 있고 또 문학, 사상, 예술 방면 등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목재성이 강하면은 목이 원래 인성이다 보니까 이 부드럽고 목은 인이잖아요. 인 부드럽고 이 인간적이고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지만은 이런 사람은 또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예술적인 이런 사람들이 현실하고 막 부딪히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나오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분야도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딪히고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은 그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재성이 강하면은 이제 의욕이 넘쳐갖고 이런 사람들은 막 활동적이고 아주 불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 솟아오르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은 잘 벌리지만 뒷마무리가 약해갖고 성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재성이 강하면은 이제 순발력이 있어갖고 이런 사람 운동선수로 적합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야구, 축구, 격투기 등의 재능이 있어 선수로 활동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재성이 강하게 되면은 이 속내를 땅은 안에 품고 있는 게 많아갖고 이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나 한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이 신용과 신의를 잘 지키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이렇게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재성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순간적인 집중력과 의욕이 강해 맡은 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토재성이 보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개월에 이렇게 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묘진 가면 진월, 그럼 사오미 가면 미월, 신유술 가면 술월 이렇게 되는 그런 쪽에 태어났을 경우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다고 이제 토재성이 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집중력과 의욕이 생겨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금재성이 강하면 이제 의리와 신의가 이제 있어갖고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그런 경향을 지킵니다. 그리고 수재성이 강하면 이제 사고가 개방적이고 또 감수성이 발달이 이 수가 원래 지혜를 뜻하고 또 예민합니다. 이 수 자체가 보면은 매끄럽기도 하고 수는 이제 여러 곳에 가면 형태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이 물이다 보니까 개방적이고 감수성이 발달하여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낭비 이 이제 보면 유흥에 이렇게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풍요와 유흥에. 그리고 수재성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이 또 보면은 좀 있고 이러면은 자기 잘난 체를 좀 많이 해요. 해서 내면적으로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개방적으로 막 표현한 거는 목재성이지만 수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표현은 또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기기에 자기가 넘어가고 또 주변 사람을 너무 믿다가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재성이 많을 경우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